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먼저 질문을 사전 질문 먼저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창에다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유튜브에서 소방직 공무원 영어 강사 추천해주세요. 영상 보고 교재 추천해주신다 하여 상담드립니다. 자, 내년 21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제 수준은 단어는 수능 영단어는 익숙하기는 한데 아리까리해서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능 영단 지금 보신 것 같고요. 문법은 뭐 용어들이나 개념들은 익숙한데 문법 지식들이 막 섞인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문법은 계속 공부하시면서 많이 섞이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섞이지 않게끔 나중에 단원별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독해는 집에 있는 자이 스토리를 잠깐 펼쳐봤는데 분명 익숙한 단어인데 해석이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 전 단계인 기초 문법 그리고 구분 독해를 먼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되다 보니 내용 파악도 잘 안 됩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구조의 문장은 해석이 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꾸준히 어떤 과정을 밟아가면서 시험 때까지 공부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많은 이제 소방직 수험생들도 사실 영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실강을 못 다니는 상황이고요. 소단기 프리패스는 무리해서 결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사모나 소단모 카페 정보를 알아보면 추천한 강사들도 가지각색이고 더군다나 독학을 추천하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어서 불안합니다. 제가 현재 상황에서 제일 걱정되고 불안한 게 유자쌤 말대로 독학하다가 혼자서 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결국 하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내년에 꼭 합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교재도 추천해 주시고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유자쌤 믿고 따라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지금 먼저 소방 영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좀 틀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제가 잠시 동영상 좀 보여드리면요. 제 유튜브 상큰 유자 TV 들어가면요. 상큰 유자 TV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독학 커리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관련돼서 추천드리는 교재 독학으로 활용하는 방법 요거 나중에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먼저 소방영어 같은 경우는 처음 1단계에서는 먼저 기초 어휘 그리고 기초 문법을 공부하면 좋습니다. 기초 어휘라는 거는 일단은 영어가 진짜 어휘가 약하신 분들은 뭐 중학교 영단어 보셔도 됩니다. 중학교 영단어 같은 경우는 잠시 저희 블로그 한번 들어볼게요. 블로그에 영가 스파르타 센터 인천 부평점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여기 영어 자료 영어 자료 게시판 들어가시면은 여기 있죠. 중학교 영단어 자료.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영단어 1800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가 스파르타 센터 인천 부평점 블로그 가셔가지고 중앙 영단어 1800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중학교 영단어는 이제 진짜
기초 단어 위주로만 모아놨는데 수능어휘랑 좀 많이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빠르게 한 1, 2회독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보시면서 그냥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능 영단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걸 보고 나서 이제 수능어휘 교재를 보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수능어휘 교재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고요. 뭐 없으면은 그냥 시중에 유명한 수능어휘 교재 어떤 걸 봐도 상관은 없어요. 보통 수능어휘 교재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수능어휘는 어차피 앞으로 많은 지문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책을 봐도 상관은 없고요. 수능어휘는 한 3회독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1회독은 일단 만약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어휘를 암기한다 할게요. 그러면은 대략 1시간 정도에 외울 수 있는 어휘 개수를 한번 정해보세요. 이거는 다들 수험생분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많이 외울 수 있겠지만 지금 영어를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이나 기초 수험생분들은 어휘를 처음부터 많이 외우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외울 수 있는 어휘가 만약 100개라고 할게요. 그럼 만약 100개를 외운다고 하면은 처음 1회독은 다 못 외워도 괜찮으니까 정해진 기간 내 1회독 끝내는 걸 목표로 하세요. 만약에 100개를 다 못 외웠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 눈으로 자주 보셔도 괜찮습니다. 눈으로 자주 보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1회독에 1시간 안에서 어휘 암기를 해주시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한 1회독을 목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2회독부터 이제 다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아마 누적 반복이 되면서 좀 아마 암기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럼 2회독에서는 어휘 개수를 늘리세요. 어휘 개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표제어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파생어나 동의어는 안 보셔도 괜찮고요. 당분간은 일단 표제어 위주로. 만약 100개를 외웠다면 그 다음에는 뭐 150개, 뭐 200개 이런 식으로 올리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3회독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또 어휘 개수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아는 단어는 계속 삭제하시고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수능어휘를 한 3회독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공무원 어휘로 들어가셔도 되세요. 근데 아직은 1단계니까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초 문법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완전 생기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문법. 그래서 단 7시간 만에 끝내는 생기초 영문법.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잠시 유튜브 한번 들어가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단 7시간 만에 끝내는 생기초 영문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네오 피트니스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사전 질문 답변 드리고 나서 바로 답변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단 7시간 끝난 생기초 영문법 무료 강의인데 이게 한 5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 문법 강의를 보시면 좋으세요. 만약에 뭐 수강 단계에 있으면은 뭐 김수환 선생님 기초 문법 강의를 보셔도 좋고요. 저는 EBS 로즈리 그래머홀릭 또는 뭐 심우철 선생님 생단기 이러한 기초 문법 강의를 보시면 되세요. 기초 문법 강의는 이 중에서 하나만 보시면 되세요. 뭐 여러 개 볼 필요 없고요. 근데 문제는 기초 문법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기초적인 개념만 설명하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봐야 될 게 제가 추천드린 거는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교재입니다. 이거는 독학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교재는 중학교 교재인데 쉽지는 않아요. 거의 문법 이론에 거의 준하는데 이 교재가 좋은 이유가 단원별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자신이 약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교재를 푸시되
이 교재에서는 독해를 위한 문법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중화문법 3800제 3학년 교재 활용 방법은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여기 중화문법 3800제 3학년 자 신혜문 신문님 안녕하세요. 교재 활용법은 자세히 나오거든요. 이거 꼭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소방영어 지금 1단계가 지금 끝난 거예요. 그럼 기초 어휘랑 기초 문법을 보는 거죠. 기초 어휘는 제가 볼 때 아마 시간상 아마 1회도 정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들어갈게요. 2단계에서는 자, 잠시만요. 2단계에서는 수능 어휘는 일단 계속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 교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문법 이론과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적용 연습을 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해요. 공무원 영어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패스 실전 연문법 5 교재를 보통 추천드리죠. 이 교재를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독해 교재가 들어갈 겁니다. 유형을 독해를 하기 전에 먼저 구문 독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게, 자, 쿠엘드로우님 안녕하세요. 천임은 기본편. 자, 이게 이제 2단계를 추천드릴게요. 아까 말했듯이 수능어휘는 개수를 늘리셔가지고 표제어 위주로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시면 좋고요. 또 보통 이제 기초 어휘에서 많이 질문하는 게 만약 어떠한 단어가 다이어로 나왔어요. 뭐 4개나 5개 뜻이 다 나왔어요. 이걸 한 번에 다 외워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 처음부터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 해독 돌릴 거니까 처음에 외울 수 있는 만큼 내에서만 외우고 그 다음 해독할 때 계속 확장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패스 실전 영문법 5는 공무원 교재예요.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진도별 해시체크 111 그리고 랜덤형 예상문제 444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도별 해시체크 111 이 파트는요 공무원 문법 이론과 포인트를 모아놨고 단원별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단원별 문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랜덤형 예상문제 444는 이제 랜덤 문제예요. 근데 사실 소방이나 경찰직 수험생분들은 랜덤형 예상문제 444까지는 풀 필요가 없어요. 보통 문법 포인트가 공무원보다 훨씬 더 적고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소방 수험생들은 진도별 시체크 112만 딱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하는 방법이 유튜브에 여기 보시면은 패스시저 영법 5 이거 활용하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요거 꼭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론과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진도 배치크 111을 푼다고 할게요. 이론과 포인트는 일단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출제 포인트 위주로 이해 위주로 약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원별 문제를 풉니다. 단원별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다른 일반 교재들은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요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막 풀다 보면 섞여요 내용이요. 근데 이 교재 같은 경우는 관련된 포인트 위주로만 이제 적용되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풀고 나면 남습니다. 단원별 문제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꼭 적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소방직 수험생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는 문법 많이 안 나오는데 문법 뭐 좀만 공부해도 되지 않냐. 근데 기출 나오신 거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소방직 기출이 지금 공개된 거 보시면요 공무원 문법 포인트도 다 나와요. 그 문법을 틀릴 수는 없기 때문에 문법을 반드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문법이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다기보다는 그 문법을 아셔야지 독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도별 시체크 111까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 푸시고 출제 포인트 적는 거죠. 근데 종종 우리 수험생들이 단원별 문제를 풀 때 조금씩 시행착오하는 게 뭐냐면 해당 파트로 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뻔히 보여요. 그거를 그러면 답이 뻔히 보이는데 그런 거 안다고 생각하고 바로 랜덤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랜덤 문제를 풀면은 계속 문법적 지식이 섞여요. 그리고 실제 시험 포인트가 이론과 포인트랑 단원별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론과 포인트는 제대로 이해하고 나중에 다음 해석 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단어면 문제는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별로 적용하는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해당 파트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거지, 우리가 그게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시험장에서 나오면은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옆에다 출제 포인트 적으셔야 돼요. 간단하게 뭘 묻는지 그렇게 적어야지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문법 시험 볼 때 바로 머릿속에서 관련된 포인트가 정림이 암기되어 있어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문 독해 들어가는 거죠. 천임은 기본편. 구문 독해는 왜 하냐면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통 기초 수험생분들이 문장 안에 어휘랑 그리고 어법 그리고 구문이 있는데, 문장을 해석을 못 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어휘는 앞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지만 문제는 어법과 구문이에요. 어법은 문법이고 구문은 외워야 되는데 아직 독해 안에서 문법적 요소를 잘 못 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독해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잘 못 본다. 그래서 이런 수험생분들에게는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일단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긴 지문이 아니라 짧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신 좋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문이 반복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잘 만든 교재가 천인문 기본편이에요. 제일 유명한 교재죠. 소방 강사분들의 구문 독해 교재는 좀 난잡해요. 공무원 강사분들이나 경찰 강사분들의 구문 독해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은 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독학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문법 파트별로 짧은 지문으로 구문을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천인문 기본편이고요. 천인문 기본편도 마찬가지로 여기 활용 방법 보시면은 여기 있죠. 천인문. 요거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인문 기본편 들어가기 전에 중한영문법 3.8페이지 3학년 교재가 끝나고 나서 독해를 위한 기초문법 한번 빠르게 달아보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무료 강의 올려놓은 거 있죠. 독해를 위한 기초문법,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을 빠르게 정리하는 건데 프린트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강의는 한 3시간 정도 될 거예요. 요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천인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천인문은 공부하실 때 1회독은 일단은 해석을 해보시면서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하실 거예요. 문장 구조 분석 이런 거 한번 표시해 보세요. 막 주어, 동사, 목적어, 막 목적격 보어 이런 것도 표시해 보시고요. 특히 우리 수험생분들이 동사 형식이 암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동사 형식은 나중에 문법 시험에서도 묻지만 독해에서 왜 필요하냐면요, 이 형식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구에서 길게 절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땡땡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구에서 절 단위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사 형식을 반드시 암기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수식하는 요소들은 다 가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문장의 주요 요소를 위주로 볼 수 있거든요. 뭐 가로 표시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부사 또는 부사구, 전명구 같은 거, 부사절 다 가로 표시하시고요. 뭐 관계대명사 같은 거 있잖아요. 관계대명사 하면은 보통 수험생들이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그럼 만약 어려운 게 뭐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또는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격을 잘 구별을 못 하세요. 또 나중에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잘 못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면은 보통 수험생분들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면 뭐 후주랑 뭐 오부 위치 같은 거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만약에 뭐 오부 위치라고 하면은 어떤 수험생분들은 이 오부 위치를 보자마자 문장 안에서 누군가는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누군가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구별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관계대명사 생략들 잘 못 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막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막 생략,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다양하죠. 그 다음에 뭐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뭐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형용사, 뭐 복합 관계 부사 이런 거 잘 못 보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경찰직 수험생분들이 독해에서 관계대명사 파트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아, 선생님 이런 거 어디서 연습합니까? 바로 구문 독해예요. 구문 독해 다 모아놨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법 교재,
문법 교재에 나와 있는 이론서의 예문들이나 그런 문장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가로 표시한다고 하면은 분사 구문 같은 경우요. 분사 구문이 나오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명사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경우 있죠. 만약에 명사 뒤에 우리가 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될 수 있고, 그러면 만약 비동사가 뭐 1형식이면 뭐 전면구도 나올 수 있고요. 뒤에. 그리고 2형식이면 뭐 형도 나올 수 있고, 또 비동사 플러스 현재분사,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근데 영어는 긴 절을 짧게 구로 줄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하면은 이렇게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 시험에서는 뭐 현재분사 쓸지 과거분사 쓸지 이런 것도 잘 묻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가로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 저는 구분은 보통 동그라미 표시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뭐 가주어 진주라고 할까요? 가주어 진주하면 보통 수험생들이 많이 아시는 게 뭐 이때, 이투. 하지만 이거 외에도 이 의문사절 또는 이 if절도 많이 쓰이고요. 또 가주어 진주어 이때에서 공부하면은 나중에 강조용법 이때하고 또 헷갈리고, 또 투부정사 나오면은 투부정사는 용법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명사절 용법, 그리고 형사절 용법. 잠시 올려볼게요. 명사절 용법은 뭐 주어나 목적 보호자에 쓰여가지고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라 해석하죠. 형사절 용법은 먼저 명사를 수식하는 뭐 한정적 용법도 있고, 그리고 보호자에 쓰이는 서술적 용법. 특히 이 형식에서 만약에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면 비투 용법 같은 것도 아셔야죠. 비투 용법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뭐 예정, 가능, 운명, 의도, 의무. 그 다음에 뭐 부사적 용법도 있잖아요. 부사적 용법이면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 등등등. 선생님, 도대체 이런 거 왜 알아야 됩니까? 바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요. 독해에서는 흔하게 쓰이거든요. 우리 수험생들이 이런 용법을 제대로 구별이 되어 있어야지 독해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용법이 만약 구별이 잘 안 되고 해석할 줄 모르면은 독해에서 감독해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비교급 같은 거 나오면은 동그라미 표시해가지고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지 봐야 되고요. 저는 수동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동태가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계속 능동태 위주로 보는데 수동태도 많이 쓰잖아요. 왜?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럼 수동태 쓰이면은 이 문장이 원래 능동태로 3형식의 수동태인지 4형식의 수동태인지 5형식의 수동태인지 또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인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독해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다양한 뭐 도치 그리고 여러 가지 특수 구문 이런 게 보통 이제 영어 한 70점대 나오는 학생들이 문장 구조 분석할 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배우는 게 바로 기초 문법이라는 거죠. 근데 시중에 강사분들의 기초 문법 교재는 너무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하려다 하고 또 개념 위주로만 짧게 설명을 해가지고 빠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연문법 3.8배째 3학년 교재를 추천드린 거고, 그리고 패스시점 연법 5 교재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꼭 문법 문제만 맞추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법적인 걸 알아야지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천인문에서 할 거예요. 천인문 교재가 상당히 지문이 좋아요. 쉽지만 좋아요. 그래서 경찰과 소방직 수험생들은 천인문 기본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게 지금 2단계고요. 이제 3단계. 지금 소방직 수험생이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이제는 공무원 어휘를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원 어휘는 뭐 사전식 교재 또는 인강 중에서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 어휘 교재가 잘 외워진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교재를 그냥 보세요. 그 교재를 보시면서 계속 회독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줄여나가시고요. 만약에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어원이나 연상법 같은 게 없어가지고 잘 안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추천드리는 사전식 교재는 심우철 선생님 복화 이스트림 2.0. 소방 강사분들의 어휘 교재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심우철 선생님 복화 이스트림 2.0은 어원이 잘 나와 있고 연상법도 잘 나와 있고요. 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복화 이스트림 이전 교재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 교재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인강을 보실 분들은 이동기 선생님, 자 광영씨 안녕하세요. 자 이동기 선생님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 또는 제 무료 강의. 인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빠르게 어휘랑 생활영어를 바탕으로 동의어 위주로 반복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제 무료 강의를 만약에 보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공무원 영어 어휘 암기하기 힘들다면 요거 보시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어휘 생활영어 무료 동영상 사용법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무료 강의에서는 시험에 나왔던 어휘 생활영어를 바탕으로 동의어 위주로 수십 번 반복해 주면서 어원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보시면 되세요. 또는 본인이 보고 있는 교재가 잘 외워지면 그 교재를 보셔도 좋고요. 근데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이렇게 한 가지 교재만 정해서 봐도 충분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충분하고요. 그렇다고 또 교재를 늘리면 교재를 둘 다 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한 교재만 집중적으로 보세요. 대신에 부족한 점은 충분히 우리가 독해용 어휘 노트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했죠. 독해용 어휘 노트는 여러분들이 뭐 구문 독해 연습을 하거나, 또는 나중에 유형별 독해 연습을 하거나, 또는 나중에 뭐 영어 연도별 기출, 또는 뭐 동형 모의사 풀면서 아마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문장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위주로 모아 놓으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독해용 어휘 노트는 이게 아니죠. 이런 걸 풀면서 모르는 어휘들 정리하세요. 이건 독해 노트죠. 모르는 어휘랑 생활영어. 그러면은 본인이 보고 있는 교재랑도 많이 단어들이 겹칠 거고요. 또 빠진 부분도 이 부분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 사전 질문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요거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 질문 답변 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어휘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패스 시점 영문법 5에서 진도별 시체크 112 양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때까지 공부할 거예요. 진도별 시체크 112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적용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천의문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천의문 복습을 할 거예요. 대신 양을 줄일 겁니다. 한 30분 정도만 줄일 거고요. 패스 시점 영문법 5도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일 거예요. 그럼 남는 이제 시간을 여기서 드디어 유형별 독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유형별 독해 교재 중에서 제일 잘 맞는 교재는 자이스트 독해입니다. 강사분들의 교재는 인강을 보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해설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교재 많아요. 자이스트 독해가 수능에서 가장 잘 만든 교재죠. 답의 근거,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뭐 관련된 어법이나 정답의 근거, 오답,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 다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독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이스트 독해로 유형별 독해 연습을 할 거예요. 자이스트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아요, 교재가. 기본편은 고등학교 1학년 거, 그리고 완성편은 고2, 그리고 시점편은 고3. 기본편에서 완성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봐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뒤에서 연도별 기출 풀어가지고 어려운 문제 연도별 기출에서 다 할 거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좀 제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토끼관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님도 안녕하시고요. 자, 자이스트 독해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 다 장치로 다 마련해 놓은 거죠. 자이스트 독해 활용하는 방법, 요 동영상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독해 교재 풀 때요,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선생님 유형별 독해 좀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문장을 해석을 못 하거든요.
많은 수험생들이 독해를 잘 못하는 이유가 제가 시중에 유명 강사분들 인강을 들은 수험생분들을 상담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요. 독해 문장을 시켜봐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장들을요. 그러면 감독해라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대다수가 제대로 문장 구조 분석이나 구문 연습을 제대로 하고 유형물 독해를 들어간 게 아니라 강사들이 커리에 그냥 따라가지고 유형물 독해를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은 계속 강의에 의존하다 보니까 본인이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고 그냥 감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독해는 쉬운 지문은 통하지만 우리처럼 실전에서 빠르게 풀어야 하는 지문에서는 어려우면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단계별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이 중요한데요. 유형별 접근하는 연습도 이미 다 자료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시면은 영어 스파트센터 인천 부편점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영어 자료에서 독해 영역별 접근법 요거 꼭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한번 조언 드려볼게요. 자, 유형별 접근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이스토리 풀 때 좀 요령 좀 알려드릴게요. 자이스토리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만약 유형별로 푸시면요, 뒤에 나오는 유형이 너무 늦어져요. 그러면 오래 걸리니까 주요 유형 위주로 매일매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유형은 뭐 빈칸 완성,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저는 이런 게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들은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낳는 시간에 하루는 뭐 주제 제목 한번 풀어보시고 나눠가지고 그 다음날은 뭐 일치 불일치, 뭐 그 다음날은 뭐 요약, 이런 식으로 주요 유형은 매일매일 푸시고요. 낳는 시간에 다른 유형을 조금씩 푸는 거예요. 전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막판 싸움은 결국 빈칸 완성, 문장 삽입, 순서 배열이에요. 요 뒤에 있는 유형들을 해볼만 하거든요. 두 번째는 자이스토리 풀 때 여러분들이 속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속독을 해도 상관없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수능 때 외국어 영역 1등급 나왔거나 대학 편입 영어를 뭐 상위권 학교로 편입을 해봤던가 아니면은 뭐 영어 영문학과로 나왔던가 뭐 그런 수험생분들은 독해를 빠르게 읽어도 해석이 다 되는데, 일반 수험생분들은 이 유형물 독해를 풀 때 시간적으로 풀려고 하거나 빨리 풀려고 해요. 왜냐면 실전 시험에서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근데 영어 독해를 제대로 못하는 수험생들이 빨리 있잖아요. 내용 파악은 다 놓치면 감독해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천천히 푸세요. 아, 선생님, 그럼 속독은 도대체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모의고사나 영어 연두배 기출처럼 20문제로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로 구성된 실제 20문제 지문에서 속독을 하시면 되고요. 유형별 독해에서는 천천히 내용 파악하시면서 풀라고 했죠. 내용 파악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원어민이 아니니까 당연히 읽다 보면은 내용 파악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으시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반드시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를 해주면서 내용을 최대한 계속 의식하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내용 파악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있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면요, 바로 답 보지 마시고요, 바로 해석 보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세요. 읽고 넘어가고 그 문장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신에 앞뒤 문맥에서는 중심 내용의 키워드 계속 표시해 주셔야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요, 읽고 있으면요, 시간 많이 뺏겨요. 오랫동안 읽고 있는다고 막 그게 해결이 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해석이 안 되면 읽고 넘어가되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유출하는 거죠. 이게 실전이에요. 이게 실력이고요. 그래서 천천히 내용 파악하시면서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나중에 복수 시에는 독해 노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독해 노트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는데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이런 거를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자이스토리 독해 같이 유형별 독해에서는 문장 구조 분석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종종 수험생들 시행착오한 거 보면은 독해를 풀 때 너무 문장 구조 분석을 세세히 신경 쓰느라고 내용 파악 다 놓치고 막 문법적 따지고 있어요. 그런 문장 구조 분석은 앞단계인 구문 독해에서 해야 하는 연습이고, 유형별 독해에서는 우리가 문장 구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맞추는 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되는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최대한 유추해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은 너무 연습하지 마세요. 대신에 복습할 때는 해야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그 문장 위주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이 독해 노트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모아두면은 계속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가 계속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 나중에 구문 독해 중급 교재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독해를 하면서 가끔씩 그럴 때 있죠. 독해 지문이 잘 읽혀요. 그거는 그 지문 안에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문장 구조 위주로 지문이 구성돼서 잘 읽히는 거고요. 종종 이럴 때 있죠. 해석이 안 되거나 또는 해석을 하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되거나 또는 머리가 아예 하얘질 때가 있어요. 그럼 강사수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넘어갔다가 그게 독해 지문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은 이 독해 노트에서는 다 모아놓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정답의 근거와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찾는 거죠. 만약에 우리 수험생들이 독해 문제를 푸는데 계속 오답만 체크하는 거예요. 계속 틀린 답만 계속 고르는 거예요. 그거는 첫 번째 해석을 못하거나, 두 번째 빨리 읽느라고 내용파 다 놓치거나, 세 번째 너무 주관적 생각이 강한 경우는 자신이 생각하는 보기 안에 다 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오답을 많이 고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왜 정답인지, 분명히 지문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지문 안에서 재진수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찾는 연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 피해야죠.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오답을 만드는지. 그리고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상식은 다 제외하고 지문 안에서만 찾는 거예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내용 파악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유형을 독해서 괜히 속독하지 마세요. 그리고 풀고 나서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은 다 독해용 어휘 노트 정리해 주세요. 이 독해용 어휘 노트는 뒤에서 뭐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동형 모의고사나 그래서 뭐 어휘 생활 영어에서 모르는 단어들이랑 보기에 있는 단어들까지 다 정리를 할 건데, 그거 외에도 독해서 풀면서 모르는 단어 다 정리하세요. 그건 정말 다행인 것은 독해서 자주 쓰이는 독해용 어휘들이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런 독해용 어휘들 정리하시고 이 어휘는 자투리 시간에 많이 보세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봐야 할 단어들은 요 공문 어휘 이런 걸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요. 이 독해용 어휘까지 집중적으로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5과목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투리 시간은 저희는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뭐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집에 갈 때 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볼 수 있고 집에서 잠자기 전에도 볼 수 있죠. 잠자기 전에 이런 독해용 어휘를 보면요 잠이 잘 올 거고요. 그리고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또 과목 공부하면서 앞에서 5분씩 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자투리 시간을 60분 정도 더 챙기라고 해요. 그럼 어마어마한 시간이 돼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자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는 공무원 어휘에서 부족한 부분도 이 독해용 어휘 노트가 보완을 해줄 수 있고요. 또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반복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3단계예요. 이 정도 오면은 이제 영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이 돼요. 왜냐면 각 단계가 이제 각 영역이 다 겹쳐요. 만약에 우리가 독해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독해만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독해 안에는 문장이 있고, 그리고 문장이 있으면 당연히 어휘랑 겹치고, 그리고 문장 안에 어법이 있을까 문법하고 겹치고, 또 문장 안에 구문이 있을까 구문하고 겹치죠. 여기서 실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 앞에 1, 2단계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강사분들의 커리가 빈약하거든요, 상당히. 특히 소방 강사분들의 커리를 보면은 경찰 강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경찰과 소방 강사분들의 영어 커리를 보면은 좀 빈약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는 경찰과 소방 영어 상당히 쉬웠어요. 지금도 소방 영어는 쉽고 경찰 영어는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공무원 영어 강사분들의 커리랑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시험은 공무원 행정직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소방은 소방 영어 강사 때 제대로 배우고 경찰은 경찰 영어 강사 때 제대로 배워라 해가지고 커리를 차별해 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쉽다는 전제에 커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빠진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강사나 학원은 또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계속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과정을 계속 오랫동안 잡아두려면 계속 어려운 문제를 계속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느끼고 계속 더 강의에 의존할 수 있게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갈수록 점점 또 어려워져요. 그래서 소방과 경찰 강사들 영어 쿼리가 되게 해괴망측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교재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쿼리나. 쿼리가 좋지가 않으니까 좋으면 추천하겠죠. 차라리 공무원 영어 강사분들 중에서 좋은 교재, 그리고 수능 교재 중에서 유명한 좋은 교재로만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공무원 어휘랑 이제 생활영어는 복습해야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패스 시전 영문법 55에서 우리 진도부 시측 1, 2만 보기로 했잖아요. 소방서 선생님들은요. 복습하세요, 계속. 문제를 굳이 많이 풀 필요 없어요. 천인문도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독해 노트를 만들기 때문에 독해 노트를 통해서 계속 문장 구조 분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영어 연도배 기출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직 수험생분들은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에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이답이다. 소방 영어편이 있어요. 영어는 연도배 기출을 푸셔야 되거든요. 유형별 기출 풀면 안 돼요. 우리가 20문제에 제대로 섞인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가 섞인 20문제에 제대로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3개월 전에는 시대고시 출판사상 기출답이다. 소방 영어편 푸시고요. 2개월 전에는 똑같은 교재 시대고시 출판사상 나온 기출이답이다. 경찰 영어 공무원편, 경찰 공무원편이라 할게요. 경찰 영어는 참고로 옛날 건 쉬운데 지금은 많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 1개월은 공무원 거 풀면 됩니다. 선생님, 왜 시대고시 출판사를 추천합니까? 가격이 싸요. 공무원 영어편. 이게 그냥 소방 강사분들 모의고사보다 그냥 훨씬 나아요. 왜냐면 기출은 계속 포인트가 반복이 되거든요. 요 교재를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은 동영상이 첫 번째, 상권유자TV에서 연도별 기출 요거 제대로 활용하고 있니? 요거 한번 보시고요. 20문제 풀려면은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킬 요 강의 보세요.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푸는 요령.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20문제를 풀 때는요. 먼저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속도를 해야 돼요. 그럼 전략이 필요해요. 어휘, 생활영어, 문법을 암기 파트니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쭉 다 풀고요. 그 다음에 독해 들어가세요. 종종 1번부터 10번 사이 안에 독해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수험생들 그냥 순서대로 풀면요. 독해가 만약 어려우면은 거기서 당황하고 또 뒤에서 실수하거든요. 실제 수험생들은 심리적인 요소도 무시를 못하니까 암기 파트를 먼저 푸셔야 합니다. 암기 파트는 알면 빨리 풀면 되고 모르면 빨리 넘어가면 되니까 암기 파트 시간을 빨리 줄여야지 독해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랑 생활영어, 문법 풀면서 모르는 문제 나올 거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안 풀리면은 찾지 마세요. 세원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빨리 뒤에 풀 수 있는 문제 빨리 풀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거는 타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타과목도 20문제 중에서 어렵게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예요. 나머지 18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집중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실전에서 시행착오가 뭐냐면 그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못 푸는데 풀려고 찾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시간 뺏기고 뒤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 넘어가세요. 우리가 뭐 영어로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합격점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빨리 넘어가고 뒤에 있는 문제를 다 풀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독해는 순서대로 풀면 되고요. 또 독해 만약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온다. 오래 찾지 마시고 그러면 뒤에 독해 푸는 시간 부족해져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자고 했죠. 그래서 앞단계 유형별 독해에서는 내용 파악이 중요한 겁니다. 풀고 나서는 리뷰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수험생들 좀 궁금한 게 선생님 앞에서 속도 연습을 안 했는데 이런 실제에서 과연 속도가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기초 문법하고 그리고 구문 독해도 연습하고
문법 이론도 연습했어요. 그럼 문장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형별 독해로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도 하고, 그리고 답의 근거도 찾는 연습도 매일매일 할 거고요. 그리고 독해형 어휘도 계속 외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빨라지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연습하니까? 그럼 속도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영어 독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형 강사분들 커리를 그냥 따라가기만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대형 강사분들은 강의가 만약에 1년 과정이라고 할게요. 그럼 질질 끌어야 돼요. 그러면은 해설이 일단 잘 안 나와 있고요. 대다수가 인강을 보게끔 하니까요. 두 번째는 계속 어려운 걸 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에 맞는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어려운 과정 넘어가고 있어요. 또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영어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강의에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한량을 시키는 거죠. 아, 그래서 스타 강사분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거 과정 다 따르면 점수 잘 나오지 않을까. 강사분들도 계속 홍보하잖아요. 자기 강의만 계속 들으면 된다고. 근데 영어 강사로서 타 강사분들의 OTD 강의를 들어보면요. 너무 책장사 하는 것 같아요. 인강팔이 하는 것 같아요. 다 본인 강의 들으라고 해요. 그러면 언제 공부해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틀어주니까 자기 실력에 맞는 교재를 선정해가지고 직접 풀어보고 틀려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장 가가지고 뭐 강사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휘책을 펴놓고 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은 그냥 강사만 믿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 실력은 기초 연습이 상당히 부족한데 계속 어려운 과정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약점 체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계속 넘어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 6개에서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다들 어려운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 말 너무 믿지 마세요. 강사는 상술적인 면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요. 본인 강의 다 들으라고 하잖아요. OT 강의 들어보면요. 처음에 기초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뭐 강의에 도움 받을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 기반 잡히면요. 직접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영어라는 과목이 우리가 인강을 봐가지고 점수 잘 나온다 할게요. 그러면 영어를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다들 스타 강사에 프리패스 인강이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다 영어 때문에 수험 기간이 1년, 2년, 3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영어는 직접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너무 강사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상술에 속지 마세요. 자, 기출 풀 때는 리뷰가 중요하거든요. 리뷰는 일단은 어휘랑 생활영어는 모르는 단어랑 보기양에 있는 단어까지 보기양에 뭐 어휘랑 생활영어를 할게요. 다 독해용 어휘 노트 정리하세요. 종종 강사분들 중에서 영어는 뭐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강사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들 영어 연도부 기출 강의가 없으세요. 또 어떤 강사님은 야 독해 지문 똑같이 안 나오는데 기출을 뭐하러 푸냐. 당연히 독해 지문 똑같이 안 나오죠. 하지만 접근하는 방식이나 포인트는 다 같다는 거죠. 영어는 기출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오랫동안 영어 연도부 기출 강의를 해오고 또 오랫동안 수험생들에게 영어 연도부 기출을 독학 교재로 풀어보라고 했는데 계속 기출 포인트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어휘 생활영어는요. 나왔던 어휘 생활영어 보기에서 많이 나오고요. 관련된 동의어에서 많이 나옵니다. 문법이야말로 계속 나오죠. 문법은 소방 수험생들은 소방 문법 기출 풀어보시면서요. 출제 포인트 다 적으세요. A4 용지에다. 그러면 나왔던 포인트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 싹 다 모아놓은 게 있죠. 그게 패스 시점 연문법 55예요. 패스 시점 연문법 55에서 진도표시 체크 11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고 빠진 거 있으면 암기하시면 되고요. 독해는 당연히 지문 똑같이 안 나오죠. 하지만 유형별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죠. 그리고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정답의 근거, 매력적 오답 피하는 거. 또 독해 노트,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다 독해 노트에 모으셔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하자고 했고요. 독해용 어휘는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시험에서 독해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반복해서 자주 써져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도부 기출만 풀어도 충분해요. 이렇게 풀고서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동형 모의고사를 푸세요. 대신에 하프 모의고사는 풀지 마세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하프 모의고사를 계속 많이 푸는데
물론 하프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10문제 간단히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 좋습니다.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다른 과목에 너무 밀려가지고 영어는 일단 그냥 10문제 정도 간단하게 감 유지하는 차원에서 풀고 나는 지금 타과목 준비해야 된다. 그럼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어를 단계별로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수험생들이 남들이 하프모의고사 푼다고 해서 하프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예요. 왜 최악이냐면 첫 번째, 일단 단계별 연습이 중요하지 뭐 랜덤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문장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데 하프모의고사 풀어봤자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 시험은 20문제지 10문제가 아니에요. 시간배분도 다르고요. 구성도 다르고요. 하프모의고사 막 2개 틀렸다 해서 20문제가 4개 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프모의고사 풀 거면은 차라리 동영모의고사 푸세요. 차라리 20문제 구성된 동영모의고사 20문제 푸는 연습이라도 되게. 근데 동영모의고사 풀기 전에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의 연도별 기출이죠. 영어도 타과목과 마찬가지로 기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방 영어는 대략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해보니까 소방 영어는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이면 충분히 고득점 나옵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소방 영어 강사분들 1년 커리를 계속 따라가고 있고 또 정작 어려운 커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내년 21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수준 영단어는 익숙하긴 한데 아리까리에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영단어는 3회독 정도 보세요. 자, 문법은 뭐 용어들이나 개념들은 익숙한데 문법 지식들이 막 섞인 느낌입니다. 타 강사분들의 교재를 보면은 계속 섞여요. 왜냐면은 문법 문제들이 계속 막 기출문제 따와가지고 뒤에 있는 파트 내용을 알아야지 막 풀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패스시전 영법 5랑 그 전 단계로 기초과정에서 문법 문제집은 중앙연법 산책법일제 3학년 교재를 추천드린 겁니다. 자, 독해는 집에 있는 자의스토리 잠깐 펼쳐봤는데 분명 익숙한 단어인데 해석이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구문독해 연습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구문독해는 중앙연문법 산책법일제 3학년 교재 끝내고 나서 천인문 기본표까지 끝내고 자의스토리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해석이 안 되다 보니 내용 파악도 안 됩니다. 아까 말했죠. 자의스토리 풀면서 내용 파악 연습하자고 했죠. 물론 아주 간단한 구조의 문장은 해석이 되긴 합니다. 간단한 건 당연히 해석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복잡한 건 해석이 안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기본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어는 단계별로 하시면 되세요.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는 게 좋을지, 자, 여기 1단계부터 하세요. 내년 목표로 하시니까. 1단계부터 차근차근 하시고요. 이거 하는데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과정이에요. 남는 시간은 이제 계속 기출, 나머지 공무원 영어 기출 안 푸신 거 푸시고 어휘랑 문법은 새로 교재 풀 필요 없이요. 복습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른 과목 더 많이 하세요. 공부를 하면서 불안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재를 늘리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5과목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 과목에 너무 많이 공부하려고 하면 다른 과목 밀려요. 자, 그 다음에 근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실강은 못 다니는 상황이고요. 실강은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인강 시대거든요. 실강과 인강의 차이를 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부산 장돈님 안녕하세요. 실강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질의응답이 될 수 있겠죠. 뭐 선생님 때 질의응답, 뭐 대형 학원들은 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질의응답 그리고 현장 분위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인강의 장점은 배속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강사 선택해서 빨리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실강의 단점이 있죠, 여러분. 단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영어 공부 시간이 확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국어 실강을 듣고 오후에 한국사 실강 들었어요. 과연 그 실강을 듣는 학생들이 저녁 때 영어로 공부할까요? 아니면 앞에 배웠던 과목을 복습할까요? 당연히 복습해가지고 영어 공부 시간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 때문에 대다수가 많이 떨어져요. 물론 실강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합격하는 학생도 있죠. 누구냐면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거나 원래 수능 때 잘해가지고 기반이 탄탄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그래도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두 번째 실강 문제점은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강사예요.
국어는 본인과 잘 맞아. 근데 한국사는 안 맞아. 되게 애매하거든요. 지금은 인강 시대예요. 인강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 강사, 본인과 잘 맞는 스타 강사 빨리 정해가지고 그분들의 강의를 빨리빨리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강 같은 경우는 단점은 이제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고 자기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강과 실강을 이제 장점을 합친 게 이제 뭐 강제 자습반이죠. 뭐 저희 083 클래스나 학원들에서 운영하는 강제 자습반. 왜? 강제 자습반에서는 뭐 출석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고 강제로 와야죠. 벌점 받으니까. 그리고 인강을 활용해서 듣죠. 그리고 뭐 학습 계획 같은 거 다 짜주고요. 관리형 독서실 같은 경우는 시간 관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육청 법에 의해서 학습 관리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실강과 인강의 장점을 합친 뭐 강제 자습반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실강 갈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는 뭐 스타 강사분들의 노량진 강의 가가지고 듣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 스타 강사들의 인강을 빨리빨리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5과목 하는데 뭐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거든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소단기 프리패스는 무리해서 결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괜찮아요. 프리패스는 가격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좋은 강사들로 구성된 프리패스를 끊으세요. 종종 수험생분들 중에서 프리패스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막 가격이 싼 프리패스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수험생들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나중에 계속 강의가 본인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단기에 뭐 어떤 강사 강의 되게 유명하다는데 들어볼까? 계속 고민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 바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학원을 운영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프리패스 끊을 때는 돈 아끼지 말고 그냥 좋은 강사들 많은 곳으로 본인과 잘 맞는 곳. 그래서 시행착오 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시행착오 하면은 나중에 돈이 잘 안 되면은 수십 배로 더 들어요. 그래서 투자할 건 투자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소사무나 소단모 카페의 정보를 알아보면 추천한 강사들도 같이 각색이고 당연하죠. 알바 홍보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알바 홍보라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아시는 분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들어서 좋았던 강사분들이 최고기 때문에 학교생분들도 무조건 이 강사를 추천해요. 근데 강사라는 거는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우리 수험생들도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듯이 강사분도 강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홍보에 속지 마세요. 자, 독학을 추천하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어서 당연히 소방 쪽에서는 없죠. 독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제일 걱정되고 불안한 게 유자쌤 말씀대로 독학하다가 혼자서 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결국 학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만약에 제 커리가 좀 약간 불안하다 혼자서 하기에는 그러면은 먼저 시중에 유명한 소방 강사분들의 커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잘 안 돼. 그러면 제 커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커리를 추천하냐면요. 잠시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잠시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 올렸던 상담했던 동영상들이에요. 여기서 요 소방진열 조언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다 시중에 유명한 소방 영어 강사분의 커리를 따르고서 점수가 안 나와서 저에게 상담을 신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어라는 과목이 대형 강사분들의 인강을 들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면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신 분도 없을 거고요. 지금 다들 합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가 지금 다 영어 때문에 다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대형 강사분들의 커리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상습적인 면도 무시 못해가지고 어려운 커리를 계속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보통 공포 마케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좌절감을 주고 계속 더욱더 강의를 듣게 하고요. 그리고 영어 강사분들 문제점은 뭐냐면 다들 영어 영문학과 나와서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수험생들 눈높이를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안다워 전자에
나가고요. 또 과정이 많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진도 빼기 바빠요. 수업 나가면서 빨리빨리 진도 빼야 돼요. 과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영어밖에 몰라요. 그래서 너무 영어에 집중하게끔 커리가 들어가요. 그럼 다른 과목은 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커리로 하는 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일단 소방 강사분의 커리를 따라 보시고요. 거기서 좀 제가 말한 대로 좀 시행착오를 한다. 그럼 다시 제 커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커리로 공부하셔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는 학생도 많고 학교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해보셔야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말 내년에 꼭 합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런 수험생들처럼 똑같은 시행착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교재도 추천해 주시고. 자, 여러분, 제가 추천한 교재 다 1위 교재예요. 중앙연못부 산책법 교재 3학년 중학교 교재에서 1위. 그리고 천인문 기본편 수능 교재에서 1위. 자이스트 독해 기본편 수능에서 1위. 패스 시전 영법 5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 영어 강사분들 교재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안 떠요. 왜냐면 마케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마케팅은 유명 강사분들로만 보통 마케팅 되어 있거든요. 또 영어 연도별 기출. 이미 교재도 제일 좋은 교재들만 추천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아까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고 위에서 다 알려드렸죠. 유저쌤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끝났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선생님, 소방직렬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지금 소방직 수험생들이 질문 많이 주셨네요. 자, 문장의 동사 찾는 것과 문법은 간단한 시제, 관계사 문제 정도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시험이 연기돼서 문법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글 중에서 그래머 홀릭이라는 제 기초 강의죠. 그래머 홀릭이라는 강의 이거 하나로 준비하기는 벅찬가요? 벅차요. 왜냐면 소방 기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모 문법 포인트도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커리 참고해 보시고 패스 시전 연법 5에서 지도버시 체크 112 같은 교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공무원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 다 듣기에는 제가 과연 다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요. 제가 말했죠. 일반 강사들 커리는 1년 과정이에요. 그거 따라가다가는 2년 돼요, 여러분. 수험기간. 꼭 해야 하는 과정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강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국어 과목 공부법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제가 좀 조언 좀 드릴게요. 자, 국어 같은 경우는요, 먼저 기본서를 본다고 할게요. 그럼 뭐 기본서에는 뭐 문법도 있고, 뭐 한자성어로 할게요. 한자 성어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문학, 비문학, 독해가 있다고 할게요. 이거 말고도 많죠. 근데 저는 기본서 볼 때는요, 그냥 문법 위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거 보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요. 문법만 하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문법 위주로만 보세요. 뭐 하루에 뭐 3시간 반 정도 한다고 할게요. 기본서 볼 때 인강을 완강해 주시고 강사님이 말하는 거 중요한 거 필기만 해주세요. 근데 종종 강사님들 중에서는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본인의 기본서 볼 때 이해, 암기, 복습을 권하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 강사님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5과목 공부해야 돼요. 기본서가 일단 문제가 뭐냐면요, 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본서 양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사 예를 들게요. 한국사도 필기노트가 기본서처럼 보면 되는데 굳이 기본서 양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강사님들은 적중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시험 볼 때. 그래서 기본서에다 많은 걸 다 넣어요. 적중률 높여야 되니까. 기본서 양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공자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국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사, 영어, 다른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 암기, 복습을 하라는 건 이해는 돼요.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리니까요. 그거는 한 과목 시험 볼 때 가능한 방법이고요. 우린 5과목이에요. 괜히 이해, 암기, 복습을 하려다가는 이제 2년차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목표가 지금 1년 안에 5과목을 합격점이 나와가지고 합격하는 게 목표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 2년, 3년 학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꼼꼼히 공부할 건가요? 당연히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죠. 이해, 암기, 복습은 못해요. 그냥 인강을 완강해주고 필기만 해주세요. 딱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기출로 바로 들어가세요. 선생님 기본서 아직 제대로 암기 못했는데 기출 풀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재시생분들은 그래도 전에 기본서나 기출을 많이 봤기 때문에 풀 수 있는데요. 솔직하게 초시생분들은 못 풀어요.
그리고 앞에서 기본서 제가 이해한 게 복습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기본서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복습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복습해야지 안 까먹지 않아요? 복습도 재시생분들처럼 좀 앞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복습 효과가 있는데요. 초시생들은 복습이라는 게 의미가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러기엔 기본서가 양이 너무 많아요. 복습을 한다고 할게요. 복습을 안 해도 기본서 양이 많아가지고 진도 빼는데 오래 걸리는데 복습까지 하면 더 오래 걸려요. 잊지 마세요. 우리 5과목 해야 돼요. 두 번째, 복습을 했다고 할게요. 설령. 그리고 중간 정도 가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이 과연 생각이 날까요? 어차피 안 나요. 우리가 앞에 과정은 다시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세 번째, 복습을 다 했고 다음 과정 기출 들어간다고 할게요. 기출 과연 풀릴까요? 안 풀려요. 왜냐면 기본서 양이 너무 많고요. 기출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초시생들은 복습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재시생들은 복습을 해도 되지만. 그래서 초시생들은 복습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기출 들어가세요. 그럼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좀 걱정한 게 뭐냐면 선생님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푸나요? 자, 초시생들은 못 풀어요. 기출을요. 냉정하게 말해서요. 재시생분들은 그래도 전에 공부했던 게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데 초시생은 못 풉니다. 그럼 풀지 마시고요. 기출을 족보처럼 봐가지고 빨리 인강과 그리고 필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해석하면서 암기하면 돼요.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디서 풉니까? 푸는 거는 뭔가 아는 게 있을 때 그게 언제냐면요. 기출을 충분히 돌리고 나서요. 모의고사에서 풀면 돼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나 강사들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기출을 풀려고 접근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과목을 못 돌리죠. 해독을요. 여러분들 지금 2년 목표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1년이잖아요. 그럼 기출은 풀지 마시고요. 족보로서 해독하시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는 나중에 여러분들 단계별로 연습하셔가지고 직접 푸는 연습을 해야 되지만 기출은 풀지 마시고요. 그러면 3시간 반 정도 만에 투자한다고 하면 여기서 나눌게. 이제 1시간 30분 정도는 문법 파트 들어갈게요. 그럼 기출 문법 인강을 들으세요. 생각해보세요. 같은 강사의 기본서 문법 인강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출 문법 인강 듣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이 다 기출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복습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30분 이내로는 이제 한자랑 한자 성어가 들어가세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저는 기출 인강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일단 출제 유형을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알아야죠. 빠르게 보시고. 이게 끝나시면은 기본서에도 한자나 한자 성어가 있고요. 기출도 한자 성어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하루는 한자, 다음 날은 한자 성어.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한자는 암기하실 수 없어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한자는 그냥 눈으로만 훑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이선재 선생님 거 만약 본다. 그러면 이선재 뭐 선재 어플 같은 거 점심 먹을 때나 저녁 먹을 때 보셔도 좋고요. 한자 성어는 암기해주세요. 만약 서방지 수험생들은 한자 같은 경우는 한자 성어 같은 경우는 양이 많지 않기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한 15분 이내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눈으로 계속 익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30분은 기본서 우리 안 봤으니까 기본서에 문학, 비문학, 독해를 들어가세요. 자, 파상 김 가수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기본서에서 문학, 비문학, 독해 들어가는데 수능 때 좀 문학과 비문학 이런 잘했던 분들이 독학이 가능하면 독학 하셔도 좋고요. 힘드신 분들은 인강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요 이제 기출 들어가는 거죠. 기출, 문학, 비문학, 독해. 근데 이게 들어갈 때쯤 제가 봤을 때는 기출 문법 인강이 한번 끝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출 문법 인강은 1시간 줄여가지고 당분간 복습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30분을 이 기출 문학, 비문학, 독해에 투자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끝났다고 할게요. 이게 그러면은 마무리 교재가 너무 잘 나있어요. 이선재 선생님 마무리 강의나 이런 걸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제 좀 잡혀요. 기출 1도까지는 잘 안 잡혀요. 하지만 마무리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 잘 아셔야 될 게
공무원 시험이 참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라서 해볼 만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항상 예를 들지만 저는 진짜 어려운 시험은 임용고시 같은 시험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객관식 시험뿐만 아니라 주관식 시험도 있고 그리고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답도 공개를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논술 같은 것도 보고요. 이런 시험은 진짜 어려워요. 주관식이면. 용어를 하나하나 다 암기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공무원 해볼 만한 게 뭐냐면요. 전부 다 객관식이고요. 기본서 이미 양이 충분히 많고요. 기출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마무리 과정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모의고사 너무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출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객관식 시험의 공통점은요. 먼저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각 파트별로 뭐가 시험에 나왔는지. 기출은 뭐 맞고 틀려 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풀고 나서는. 그리고 맞는 문제 틀린 문제든 그거 상관없이요. 보기양, 선제, 해설 하나하나 다 우리 다 기출 포인트 보자고 했죠.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지문 보고서 여러분들이 선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 OS 개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소거를 하고 모르는 거 위주로 보는 거죠. 삭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삭제를 해야지 나중에 기출 회독 여러 번 할 건데 뭐 처음에 기출 회독이 뭐 한 60일 정도 걸렸다고 할게요. 이건 과목마다 다르지만 근데 삭제를 해야지 그 다음에 45일 뭐 예를 들어서 30일 그 다음에 뭐 15일 그 다음에 뭐 7일 그리고 나중에는 하루 안에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최종 목표예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기출은 계속 볼 건데요. 하루에 한 번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해요. 그리고 삭제를 해야지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수험생들 좀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아는 것을 계속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을 계속 봄으로써 정작 모르는 것을 제대로 집중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합격생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요. 모르는 거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삭제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아는 거 삭제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죠? 나중에 생각 안 나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는 진짜 아는 것만 지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는 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재시생분들은 풀어도 돼요. 그분들은 전에 공부해봤기 때문에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초시생들은 풀 시간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강을 들으시고 필기를 하고 나중에 해석하면서 암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은 별표 표시를 하시고 추후에 해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의점이 있어요. 처음에 암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아서 암기하면 못 나가요. 진도를요. 어차피 기출은 우리가 계속 시험을 가기 전까지 계속 줄이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해독할 때부터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이 요즘에 또 잘 나와 있어요. 교재들이요. 강사님들 커리가 워낙 잘 나있기 때문에 영어 강사분들이 커리가 잘 났다는 게 아니라 타강사분들이요. 타과목. 그러면 해설을 기본서처럼 보세요. 보통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충분히 잡고 기출을 풀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 오래 걸려. 그럴 시간도 없어요. 1년에 합격하려면요. 해설이 잘 나와 있으면요. 그 해설의 그 문제에 대한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 기본서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 볼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볼 거예요. 그러면 기출도 한 번에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런 도 있어요. 뭐 처음에 뭐 홀수번 보고 그 다음에 짝수번 봐도 되고요. 처음에는 뭐 정답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오답도 같이 체크하고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덜 꼼꼼하게 두세 번 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복습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복습은 그래도 아는 게 많이 있는 수험생들 복습 효과가 있는데 초시생들 복습을 하려고 하면 진도를 못 나가고 설령 그렇게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까먹고 그 다음에 기출 들어와서도 안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이 한 달이 남았어요. 제가 자주 쓰는 예인데 막 한국사가 60점이 나와요. 근데 한 달 남은 기간 때 80점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국어랑 영어도 해야 돼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남은 시간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죠. 그래서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출을 계속 해독하시면서요, 삭제를 할 건데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덜 꼼꼼하게 두세 번 보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한 달 남았어요. 근데 기출을 꼼꼼하게 한 번 보고 가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올까요? 덜 꼼꼼하게 좀 빠르게 두세 번 보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올까요? 당연히 두세 번이죠. 네, 꼼꼼하게 한 번 보면은 볼 땐 좋아요. 꼼꼼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무 늦어요. 그러면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 또 어차피 복습 안 했기 때문에 또 까먹어요. 근데 덜 꼼꼼하게 두세 번 보면요, 처음에 볼 때는 잘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는 거, 회독의 복습이에요. 우리 시험은요, 회독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복습은 회독이에요. 우리 객관 시험은. 그래서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여나가면서 계속 회독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합격생분들도 이 정도 과정 와야지 좀 잡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기출 계속 해석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단원별 기출 범위 확인하고, 아는 거 모르는 거 선별하시고, 아는 거 삭제하고, 모르는 거 위주로 계속 돌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이 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할게요. 그때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뭐 이선재 선생님이나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막 비브나 막 독해야 산다 같은 거 프린트 많이 주잖아요. 그럼 그런 거 매일매일 푸세요. 아까 제가 막 한자 동안 하루에 30분 푸자고 했잖아요. 거기다 넣으세요. 그래서 비브록도 계속 푸시고요. 그리고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문학 같은 경우는 문법은 여러분들이 기출 포인트 다 체크하시고요. 문학 같은 것도 워낙 작품이 많으니까 기출에 나온 작품이 최우선이에요. 모든 작품을 우리가 다 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출제되었던 포인트 위주로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들어간다 할게요. 근데 모의고사는 아쉬운 게 뭐냐면 강사님들의 모의고사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다는 게 뭐냐면 너무 어려워요. 왜? 공포 마케팅이죠. 여러분들이 계속 어려운 과정을 제시해가지고 계속 불안함을 느끼게 하고 계속 인강을 들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의고사라는 거는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의 모의고사, 좋은 모의고사인데 그런 모의고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점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어려워요. 대신에 실전 연습을 하자고 했죠.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실전 연습은 첫 번째, 시간 배분하는 연습. 국어 20분, 영어 30분, 한국사는 나머지 과목 한 10분에서 15분. 이런 연습을 하고요. 두 번째, 과목 순서. 원래 정해진 순서대로 푸세요. 종종 상담을 해보면요, 저는 영어를 제일 먼저 놓고 풀고 싶습니다. 이런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그 해의 영어가 뜻하지 않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영어에서 실수하고 뒤에 과목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시간 푸는 게. 두 번째, 선생님 저는 영어가 너무 약해가지고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놓고 풀게요. 이런 수험생들도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그 앞에 보는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시간 배분 못해가지고 영어 시간이 또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냥 푸는 순서대로 푸세요. 왜냐면 시험은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몰라요. 변수가 어떤 과목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대신에 어려운 문제, 여기서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자, 듀큐알님 안녕하세요.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세요.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들은요. 그리고 빨리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 빨리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놓고 풀어도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영어 말고 국어나 다른 과목이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그 과목에서 시간 배분을 잘 못해가지고 또 시간이 부족해져가지고 영어 푸는 시간이 또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순서대로 풀 때 대신에 각 과목별로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 근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넘어가세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밖에 안 돼요. 진짜 틀리라고 내는 어렵게 내는 문제는요. 다른 18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실전 연습하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영어도
막 하루는 막 10번에서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2번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 14번, 16번, 18번. 계속 다양한 상황에서 풀어보면서 집중력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약점 체크를 하셔야죠. 만약에 자신이 아는 건데 틀렸어. 그러면 그 실수 줄이시고,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요. 또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풀고 빨리빨리 틀리세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약점 체크를 하고 보완하는 거죠. 자, 이런 연습을 하시고요.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온다고 해서 합격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온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풀고 나서 시간이 좀 남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출 해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출은 우리가 그 두꺼운 기출 교재를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 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무리 과정 보셨던 분들, 그러면 마무리 과정은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럼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 기출, 마무리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쉬면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기출이에요. 그래서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신에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 푸는 감 유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은 저희는 학교 점수 나오는데 전혀 지장 없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린 국어 공부 방법은 5과목을 다 같이 병행할 수 있게, 그리고 좀 시간 배분을 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좀 조언 드린 겁니다. 자, 앞에서 질문 드렸던 분들 지금 답변 드렸고요. 오늘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자, 이제 이번 라이브 상담에 참석하신 분들 제가 질의응답 좀 받아볼게요.